네, 오늘 새벽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주 참회 뭐 다 기억하실 텐데 성주가 그 이후에는 사드 후보지로 시끄럽고 또 주민들도 뭐 아주 불편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사드 시스템의 일부가요. 그것도 이제 장막에 쌓여서 일부가 전격적으로 롯데골프장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셨는지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 몸싸움이 거셌다고 하는데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상황이 바로 어제 성주에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0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사드 레이더가 들어오자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경찰력이 5,000명 정도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병력이고요. 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중에 일부 좀 다치신 분도 있다는데 뭐 심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한 그 몸싸움이 있었고 또 항의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국방부가 왜 이 시점에 이 새벽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놨어요. 우리 국방부의 입장.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도 얼마 안 있어서 몇 시간 전에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제목은 바로 Response to Query, 즉 우리 국방부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한다라고 하는데 영어인데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의 완료가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군을 방어하기 위한 중대한 수단이다. 그리고 끝에 또 이렇게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은 그들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의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전격적인 상황들이거든요. 네, 백발양보에서 뭐 북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가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오늘 새벽에 사드가 배치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뭔지 장비도 지금 소개는 안 됐어요. 네, 북한 핵 문제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 때문에 한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경찰 5,000명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특히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라고 하는 소파에 따라서 적어도 부지환경 영향 평가를 끝내고 나서 사드 장비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정조차 지키지 않고 부랴부랴 한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성주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가 영향을 받을까봐 즉 다음 차기 정부로 사드 배치 문제를 넘기라고 하는 대선의 유력 주자 문제 때문에 그 대선 결과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조기에 알박기 차원에서 대선 전에 전격적으로 이런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소파 협정을 무시하고 나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재 한미 국방 관계자들의 이해가 일치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야권과 비판적인 성주 주민들의 반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 말씀대로 속칭 알박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국방부와 미국의 입장과 좀 사뭇 다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의 국방부의 입장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요. 대선 이전에는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환경 영향 평가와 시설 공사 등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 얘기예요. 네,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얘기만 들으면 분명히 대선 이후에 아마 배치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작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뭐 방금도 알박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 2위를 하는 유력한 후보 중에 뭐 여론조사상 그렇습니다. 한 분은 대선 이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이야기를 했고 한 분은 원래 이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당론은 아직도 반대하는 쪽으로, 물론 어제 토론회에서는 당론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당론이 변경된 걸 국민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 2 여론조사에 나눈 사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많은 이견과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예측이 되니까 미리 알박기로 새벽에 기습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런저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우리 국방부가 이렇게 해서 빨리 갖다 놓아 버림으로써 과연 자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냐 이게 아니면 자기 정부의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좁히느냐 예, 넓히느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력 주자들은 입장이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당에서도 유감을 발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은 유세 중이지만 각 당의 캠프에서는 즉각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상당히 강경한 톤으로 반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절차를 무시한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군의 존재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 절차에 따라 의견 조율 등을 거쳐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합니다. 국방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은 이제라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송금주 수석 대변인은 그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지만 어쨌든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각각 이 사드를 두고 각 정당마다 후보마다 이 입장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전격적으로 배치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한다. 오히려 다음 정부의 어떤 부담을 줄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국민의당인 것 같고 가운데에서 사실 약간 입장을 변화해 왔던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 펜스가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같이 왔는 고문이 마치 이게 동행한 동행한 고문의 얘기였어요. 사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가 미국에 돌아간 다음에 그 얘기했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전격적인 어떤 결정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그렇죠. 고문이 쉽게 얘기해서 좀 질타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도가, 어떤 아마 제 추측컨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런 배치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 사이에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지 않을까 좀 미뤄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수 정당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희가 정리했는데요. 보시면, 자, 바른정당은 대선 전 사드 배치 완료 환영한다. 자유한국당, 더 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소모적인 논쟁이 불필요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극명하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의 조기 배치를 상당히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당의 이런 이 관점을 떠나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도 또 사드를 둘러싸고 당국이 결국 국민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지난번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될 때도 전격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사드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쓰리노.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고 해다가 하루아침에 그걸 바뀌었더니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사드 배치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사드 발사대 2기가 지금 전개되는 장면을 주한미군이 공개적으로 흘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도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관련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그 절차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미국의 의지만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 결국은 지금
이 한교안 이 대선 권한 대응을 비롯한 지금 현재 정권 담당자들도 여기 지금 이 동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허락 없이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드를 배치할 때 결정 자체도 국민의 공론을 거치지 않아서 그 많은 갈등을 유발해 놓고 이번에도 왜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하는지 뭐 그거는 뭐 아까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의 물리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그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응을 비롯한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몰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드를 전격적으로 새벽 4시에 경찰 5,000명 병력을 동원해서 소파 협정까지 위반해 가면서 긴급하게 야심한 밤에 해야 될 만한 무슨 변화된 한반도 정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황교안 대응은 밝혀야 할 것이고요. 그것을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안보와 국방의 문제를 정치적 대선의 유불리 문제로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 개입이다.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드가 이제 배치되고 나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압력이라든가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렛대도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을 달랠 수 있는 어떤 외교적 카드라든가 경제적인 지원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불효불급하게 사드를 배치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드를 스스로 벗어버린 게 아닌가. 따라서 그런 외교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국민과 여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안보 상황의 변화 때문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4월 25일 어제 북한의 원산 일대에서 김정은이 거기가 출생지 아닙니까? 이 일대에서 대규모 재래식 포격 훈련을 했고 노동신문, 북한의 관영 노동신문이 오늘 아침에 그 모습을 대대적으로 저렇게 신문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6차 핵실험도 못했고 물론 지금 칼빈슨, 미시건함 와 있고 시진핑조차도 지금 이번에 멈춤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실험은 없었지만 김정은 그냥 있을 수 없었는지 지금 원산에서 저렇게 의장대 사열도 하고 뭐 방사포를 수백 문 갖다가 그냥 뭐 바다에다 막 쏘아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우리 수도권의 위협이죠. 지금 노동신문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해변에 거의 불꽃놀이 수준이에요. 지금 저렇게 왼쪽에 훈련을 했나 봐요. 저기 원산 앞바다입니다. 네. 그래서 저 재래식 무기들이 사실은 이제 휴전선 일대에 배치가 돼서 쏘게 되면 우리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우리가 어떤 그 기존의 방어 체계라도 방어할 수 없는. 저건 사드와 관련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가면은 지금 그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저거라도 한 이유가 뭔가. 김정은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아주 강력한 지도력과 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근데 결국은 뭐 우리가 예측했던 그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못하게 된 건 미국과 중국의 저는 강력한 견제를 어느 정도 의식하지 않았느냐. 결국 황구시부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약에 타격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핵시설을 타격한다면 자기들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외과 수술식으로 할 때 보고 있겠다 이랬어요. 보고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군인이 북쪽으로 넘어 들어와서 점령을 하면은 자기들도 개입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과 수술적인 타격만 있을 때는 구경만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북측을 위협했고 심지어는 이제 북측에 지금 공급되는 그 기름 파이프라인을 잠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평양 시내에 주유소에 기름이 동이 났다는 이야기 정도고 그만큼 이제 중국조차도 제재에 동참하는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택할 수 있는 건 저 정도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4.25가 조선인민군 창건일이라서 이른바 창군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주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김일성의 그 생일보다도 훨씬 더 그 쌍벽일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인데 많은 서방 언론과 우리 국방 관계자들은 핵실험과 그에 준하는 실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규모 포격훈련으로 수위를 낮춘 거 보면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그 문제를 상쇄할 만한 어떤 정세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미국 당국에서 사드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은 아마도 대선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등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